네, 오늘 4.19를 맞아서 행사장에 나왔습니다만 친박 내부에서도 청와대가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니까 대통령의 마음이 아주 착잡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오늘 모습 표정을 영상으로 보면서 얘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4.19 민주묘지죠? 네, 서울에 있는 이제 서울 4.19 민주묘지인데 오늘 오전 아침 일찍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참배를 했습니다. 분양을 했고요. 네. 사실 박 대통령은 중남미 4개국 순방을 떠났던 지난해를 빼고는요. 계속해서 매년 4월 19일 날 민주묘지를 찾아서 참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야당 대표들은 이제 10시에 본행사에 참석을 하는데 먼저 가서 저렇게 분양을 하고 공식 행사에는 총리가 대신 참석을 했었습니다. 네, 지금 박근혜 대통령 굉장히 무거운 표정으로 이제 고개를 숙여 선열들에게 묵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매년 오던 행사긴 합니다만 좀 지금까지 알려진 것이 특별히 메시지를 내놓지 않다 그러는데요. 박상훈 부국장. 네. 그걸 어떻게 좀 해석해야 될까요? 특히 이제 많이 그 총선 이후에 민심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네. 대한 관심이 집중돼 있던 것은 어제 사실 그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면서 네. 어떤 그 기본 입장을 내놨죠. 이제 뭐 민의를 겸허히 받들겠다는 거하고 국회와 협력하겠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예를 들어서 어떠한 또 정치적 함의를 띌 수 있는 또 얘기를 하면 네. 또 이런저러한 또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4.19 묘지 참배라는 그 자체로만 비춰질 수 있도록 아마 발언을 절제한 것 아닌가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박근혜 대통령 표정 보면 뭐 특별한 메시지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왜냐면요. 자, 지금 이렇게 4.19 민주묘지를 걸어두는 저 모습이 보이는 그 시점에 친박 중진 의원들은 대통령에게 뼈아픈 얘기를 내놓았습니다. 정우택 의원인데요. 과연 어떤 얘기를 했을지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이 꼭 국민 앞에 제작들이 나와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렇게 할 것이, 그리고 그 사람들께서 말하는 그런 사과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권력 지도가 바뀌었는데 어찌 대통령이 그 민의를 지금까지 선거로 존재해 오신 분이 그걸 가볍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 새누리당의 지도부가 단 하루만이라도 국회 앞에서 국민들 앞에 무릎을 꿇고 사죄해야 된다. 이런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여기에도 청와대가 포함되느냐, 이건 뭐 다른 얘기였습니다만, 자, 민의 다 수용할 수 있다는 이정현 의원 얘기, 무릎 꿇어야 된다는 정우택 의원 얘기, 좀 평가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성국 부장. 그러니까 정우택 의원은 이 청와대도 변해야 된다. 지금 뭐 당만 변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선거가 지금 그 새누리당만 심판한 게 아니라 더 넓게는 박근혜 정권 전체를 심판한 거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당의 변화는 여권 전체의 변화와 같이 가지 않으면 국민들의 민심을 되돌리기 어렵다라는 게 이제 정우택 같은 친박 중진입니다만 네. 정우택 의원의 얘기고, 지금 아까 얘기한 그 이정현 의원의 경우는 네. 대통령도 지금 민심은 왜 모르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마도 대통령도 그런 마음은 같이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통령을 좀 옹호하는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전 차장, 그러면요. 어제 이제 정우택 의원 얘기는 어저께 대통령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내놓은 그 발언, 민심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 이걸 원론에 그친 것으로 평가했군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떻게 바뀌겠다라는 얘기가 빠져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박 대통령의 이런 통치 스타일, 그동안에서 위기가 오면 그걸 돌파하고 이런 어떤 일종의 과정들이 민심들이 이제 실증을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인사를 통해서 전환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는데, 어제 보니까 JP하고 정우택 이제 당선인하고 정진석 당선인 등이 네. JP하고 좀 만났답니다. 충청권 의원들이 충청권 의원들이 좀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충청권이 이제 여기서 이제 목소리를 좀 내야 될 때다 이러면서, 이 국민은 호랑이. 그러니까 JP가 옛날에 많이 했던 말이지 않습니까? 국민은 호랑이기 때문에 민심을 잘 읽어야 된다, 이렇게 일가를 했다고 합니다. 아마 거기에서 영감을 얻어서도 정우택 의원이 저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앞으로 충청도도 이번에 호남, 또 수도권, 또 영남 이렇게 좀 양분됐는데, 충청권에 맹주가 없이 치러진 선거였는데 JP가 또 이렇게 한마디 했기 때문에 또 충청권 의원들은 또 어떻게 앞으로 새누리당에서 목소리를 낼지, 이것도 한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제 대통령 임기 이제 3년 넘어서는 상황에서인데, 많은 분들이 주문했던 것이 대통령이 야당 대표를 직접 만나라, 그리고 설득도 하라. 쉽지 않겠죠.
그러나 이런 과제를 계속 부여했습니다만 대통령 받아들이지 않았었는데요. 과거에 김대중 대통령이 선거에 크게 진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그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당시 얘기를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확인합니다. 영유권 문제, 남북 문제 등 중요한 국가에 대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나는 이해창 총재와 가까운 시일 안에 여야 영수에 대한 갈등을 이 자리를 위해서 정식으로 제기하는 바입니다. 이제 여야가 국정의 파트너로서 상호 존중하고 대화와 협력의 신정토를 한번 해나가겠습니다. 자, 박수환 부국장. 네. 이제 지금 저렇게 DJ가 얘기하고 이회창 총재가 자주 만났죠. 물론 네. 잘 풀려서 협의해서 된 건 아닙니다만 네. 만나는 시도 자체가 계속 있었다는 점이죠. 예, 저것은 그 야당 총재와 야당 대표와 만났다라는 그 자체보다도 네. 민심을, 총선 민의를 정말 최고 정치 지도자인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것에 따라 얼마나 결과가 다른지를 보여주는데요. 네. 실제 저때 이제 여소야대가 이루어져서 새천년민주당이 그 여당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게 네. 그 의석수가 훨씬 뒤지는 결과가 나왔을 때 바로 총선 민의를 뼈저리게 저렇게 수용하고 네. 겸허히 앞으로 반영하겠다. 이런 의지를 실제로 천명을 함으로써 어떤 새천년민주당의 국정 또 DJ 정부가 비록 뭐 아들 비리도 있고 했지만 결국은 이렇게 해가지고는 정권 못 잡는다 하니까 당의 위기의식이 오면서 결국은 국민 참여 경선이라는 네. 어찌 보면 정말 상향식 그 경선으로 처음으로 대선 후보가 뽑히는 그것으로 인해서 누구도 질 것이라든 대선을 이기는 이런 결과를 초래한 반면에 네. 노무현 정권은 네. 우리가 요전에도 봤습니다만 네. 2006년에 그 참패, 지방선거에서 참패를 겪고도 노무현 대통령이 선거는 뭐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거지. 선거 한두 번 진다고. 선거 한두 번 졌다고 정책 바꾸고 그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국정을 계속 전혀 그 스타일도 변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정권이 넘어간 그런 사례를 아마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